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류세이쿤입니다. 오늘 7번째 강의에는 조성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가족관계가 복잡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단순한 분도 계시지만 음계에서는 가족관계가 굉장히 뻔하게 많아요. 근데 좀 당황스러운 음정관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도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다 숙제를 해오셨을 텐데 하시면서 눈치채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어떤 거냐면요, 이 오도권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샵 계열로 갈 때는 완전 5도로 올라가고요, 플랫 계열로 갈 때는 완전 5도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저기 지금 제가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가족관계로 비유를 하자면 돌고 돌고 돌아 남이고 친척인 줄 알았더니 사실 김해 김씨 몇 대 손 이래서 너가 내 삼촌이니 뭐 내가 너 뭐 증조 할아버지니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D 플랫 메이저랑 C 샵 메이저가 겹치죠. 플랫 5개랑 샵 7개는 실제로 피아노로 연주를 하면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 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 그림을 좀 띄워 놓을게요. 제가 한 20초 정도 제가 계속 띄워 놓을 테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메이저와 마이너 이렇게 양면에 띄워 놓을게요. 요러고 보시면서 요런 관계 있구나, 굉장히 흥미롭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패러렐 키입니다. 동주음조, 같은 으뜸음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같은 으뜸음을 가지는 장조와 단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조표 없는 C 메이저와 플랫 3개인 C 마이너 요렇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규칙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동주음조는 임시표 3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샵 4개의 메이저는요, 샵 1개의 마이너와 동주음조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해볼게요. 샵 4개는 E 메이저인데요, E 마이너는 샵 1개입니다. 우와, 대박. 저만 놀랍나요? 이거 진짜 하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진짜 작곡 전공하실 때 화성학 차용화음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조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closely relative key. relative key 하면 나란한 조인데요, 그거 말고요, closely 가까운 관계조라는 뜻이에요. 근친조라고 한자어로 번역을 하고요. 버금딸림조, 딸림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되게 쉬워요. 버금딸림조는 딸림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5도 위의 조, C 메이저면 G 메이저. 반대로 버금딸림조면요, C 메이저면 5도 아래로 F 메이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전 음악에 굉장히 토대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 형식에서도요, 1주제가 있고 2주제가 있는데 1주제의 완전 5도 위의 조로 제2주제를 연주합니다. C 메이저면 G 메이저, B 플랫 메이저면 F 메이저, C 마이너면 G 마이너로 가기도 하고요. 나란한 조, E 플랫 메이저로 가기도 합니다. 밑에 예시를 깔아드릴게요. C 마이너에서 E 플랫 메이저로 가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4번인가요? 우리 그 곡도 그렇고요. 사실 C 메이저에서 G 메이저로 가는 곡은 진짜 많습니다. 당장 모차르트 소나타 1번만 해도 도도시도 돈 따라라라리라라리라란 띠라리라란 하고 아마 넘어갈 거고요. 우리 피아노 학원 다니면 진짜 한 번쯤 쳐봤을 거 도미솔시 도레도 걔도 G 메이저로 갑니다. 근데 애가 있죠? 엄마가 있어요. 엄마의 여동생은 이모죠. 그러면 아빠의 형은 큰아빠죠. 엄마의 여동생의 아들은 사촌동생이에요. 근데 이종사촌이겠죠? 외가 쪽이니까. 엄마의 여동생의 아들의 딸. 뭐야 이거 도대체. 너무 먼 관계잖아요. 멀고 먼 관계. 음악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C 메이저인데요, G 메이저고요, D 메이저고요, A 메이저가 E 메이저예요. 너무 멀어. 진짜 먼 관계. 이거는 절대 클로즈리 릴레이티브 키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용어가 붙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장삼도 위에 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곡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요. 원래는 딸림조, 나란한조, 동주음조 요 정도 가지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베토벤 선생님, 베쌤은요 1803년에 발트슈타인이라는 이제 피아노 소나타에서요, 그 21번인데요 거기에서 C 메이저에서 E 메이저로 넘어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 장면을 딱 정지를 해서 제가 악보를 보여드리면서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자연스럽고 안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노베이션한 혁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나오면 우리 엄마 해봤자 이모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종 사촌의 딸이 나오는 이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고전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음악이 좀 그런 말 있죠. 왜 야구도 나는 직구만 던져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낭만적인 야구다, 낭만 야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음악이 로맨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 감성에 막 어떤 규칙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막 내 아이의 어떤 이런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 낭만 시대가 진행이 될 텐데요. 고전 시대에서 이 낭만 시대로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을 베토벤 작곡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 곡입니다. 발투슈타인. 사실 이 곡 말고도 뭐 교향곡 3번도 있어요. 근데 이 교향곡 3번은 한번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챕터 8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음표, 심표, 박자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요. 조선과 이 여태까지 해온 이 1강부터 7강까지 달려오면서요. 3강이죠. 음정관계 3강부터 7강까지 3, 4, 5, 6, 7 5강의를 해오면서 정말 음악이 정말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이만큼 만약 따라오셨잖아요. 이까지만 한 것만으로 해도 솔직히 말하면 작곡 전공하셔도 돼요. 이제 8강, 9강, 10강에서 음표, 심표, 박자표를 할 건데요. 요걸 하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작곡가로서 진짜 제가 작곡을 현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팁들도 좀 알려드리면서 막 재밌는 잡담도 많이 할 거고요. 이제는 너무 벌써 기대가 돼요. 저도.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죠. 안녕.